제가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건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피부부터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유심히 지켜보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세수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리스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생활과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피부 관리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세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세안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피부 관리 중 하나입니다.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피부가 약해져서 기미와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안법들을 모으고 모아 만든 세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건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피부부터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유심히 지켜보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세수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세안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세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30초에서 1분 사이에 세안을 완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뽀득뽀득 느낌이 날 정도로 세안을 세게 그리고 꼼꼼히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부 장벽을 전부 다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가끔 SNS에서 세안 아이템들 광고를 살펴보면 한 톨의 노폐물도 남기지 않고 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광고들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모공을 완벽하게 씻는 것이 잘하는 세안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 장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끝내는 세안이 잘하는 세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보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난 뒤에 찬물로 얼굴을 헹구면 모공이 좁아져서 피부가 좋아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얼굴 피부 속 혈관이 확장을 하고, 찬물로 세안을 하면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혈관의 크기가 늘어나서 더 이상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홍조죠. 때문에 세안을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서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한두 가지 아이템들로만 세안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세안 시 사용하는 아이템들의 색소나 향이 피부에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색소와 향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으며, 개수도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는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각질 제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으로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도 뽀얘지는 것 같고 반들반들해지니까 세안하실 때 각질 제거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각질 제거는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각질은 다른 말로는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피부 장벽을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없애버린다? 안 그래도 건조한 히터 바람과 찬 야외 바람으로 피부에 자극이 많은 겨울 날씨에 정말 최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물세안만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세안제를 쓰는 게 좋다, 각자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세안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는 피부 타입별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세안제를 이용하여 가볍게 헹궈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피부 민감하고 좀 피부 장벽이 깨진 분들은 세안을 할 때 과도한 세안이 피부 장벽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물로만 세안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부 상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에 맞는 세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홈케어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피부과에서 스킨케어 받아보는 것도 좀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내원하셔가지고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스킨케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피부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킨케어로는 호전되지 않는 주사 피부염, 지루 피부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약물로서 치료를 한 뒤에 이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킨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스킨케어를 계획하고 피부과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환은 없는지 한번 확인차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스킨케어는 좀 어떤 분들께 추천하세요?
일단 저는 세안 후에 속당김이 심한 분들은 꼭 방문해 보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관리를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 기본은 본인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세안제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그것부터 교정하는 게 1번입니다. 또한 다른 질환은 없는지, 건조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지루 피부염 등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스킨케어 교정이 끝난다면은 보습 관리라든지 LDM 초음파 관리를 권하는 편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LDM이나 스킨 부스터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건조감을 좀 해결해 주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리쥬란 제품을 좀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권하시면 좋을까요? 다양한 증상이 있죠. 뭘 발라도 따갑다든지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 30대 이렇게 돼도 여드름이 나거나 얼굴이 약간 얼룩덜룩 색소가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스킨케어부터 적절한 시술까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의 근본 어떤 게 있을까요? 바른 세안부터가 시작입니다. 피부 관리의 근본 무엇이 있을까요? 피부 전문가, 세안부터 교정해주는 의사가 진짜입니다.